자, 이번 시간은 3장 부분면 원가 계산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총 10문제인 10번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3학기 1급에서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회차를 랜덤으로 찾는데 이제 좀 한 10문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연습 문제로 이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조문 원가의 배분 방법 중 단계 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제가 3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3장에 대한 문제는요, 배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단계 배분법, 그 다음에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근데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이게 주 메인인데, 이게 시험 문제가 그때 아까 얘기했었듯이 이론 형태에서 문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론 형태에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요거는 계산형 문제고요. 상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론 형태 문제죠. 이론 형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가 2개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3장에서 얘기했듯이 이론에서는 항상 장단점과 그리고 그 배분하는 방법 있죠. 이 부분 제가 이론을 적었는 거, 이 부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산형 형태는 직접 배분법하고 단계 배분법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다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10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문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그 단계 배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1번 최초 배분되는 부문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 배분된다. 사실 이게 모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거의 설명으로 틀릴 확률이 95% 정도 돼요. 그런데 예외적인 5%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1번 어떤 부분이냐면요. 단계 배분법은 예를 들어서 X, Y, A, B가 있다면은 첫 번째는 배분 순서가 있어야 돼요. 배분 순서. 그러니까 배순 분서가 아니고요. 배분 순서예요. 칸이 조금 그래서 배분 순서. 배분 순서를 X를 먼저 하겠다. 그러면은 Y와 A와 B에 이렇게 배분이 돼요. 그 다음에 Y는 이제 두 번째죠. Y 두 번째. Y는 X에 배분을 못합니다. 이미 한번 배분해준 경우에는 배분을 못해요. 그래서 A와 B로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이 단계 배분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배분되는 부문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문에 배분된다 라는 얘기가 이 부분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95%는 틀렸긴 한데 나머지 예외적인 5%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1번에 대한 X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 배분가 되고 Y도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A와 B가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최초 배분되는 부문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문에 배분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보조 부문 간의 배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입니다. 자, 2번도 맞는 얘기예요. 보조 부문 간의 배분 순서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배분 순서 다시 한번 더 적도록 할게요. X, Y, A, B가 있으면은 배분 순서 이렇게 있으면은 X를 먼저 1번 하겠다. 그러면은 Y와 A와 B에 대한 배분 순서를 먼저 봐야 돼요. 무조건 이건 필수예요. 단계 배분법에서는 배분 순서가 무조건 필수예요. 왜냐면은 배분 순서를 잘못하면 그 순간 원가 왜곡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에 배분받은 상태니까 배분을 못 해준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A하고 B에
배분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배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조 부문, 제조 부문 다 배분을 하고 있죠. 예, 맞는 얘기예요. 3번은 배분 순서에 따라서 배부에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3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배분을 이거를 고려를 잘못하는 순간 고려를 잘못하면은 원가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원가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단점에 나오는 얘기예요. 단점. 그다음 4번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므로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이건 아니죠. 정답은 4번이고요. 완전히 고려함으로 이거는 어디예요? 그렇죠. 상호배분법입니다. 그래서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단계배분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의 자가 용역을 고려한다. 아니죠. 직접 배분법이 뭐예요? 보조 부문 간의 상호수를 어떻게 무시한다고 했었죠. 보조 부문 간의 상호수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가 용역 자체를 고려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가 용역을 고려한다는 거는 상호배분법밖에 없거든요. 자가 용역 고려한다는 거는. 단계배분법은 이게 배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자가 용역을 100% 고려하지는 않아요. 일부 고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고요. 2번은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의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한다. 그래서 보조 부문 간의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한다. 뭐 우선순위 결정돼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정확히 맞는지 일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보조 부문비의 총액 중 일부만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 부문비의 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액 중 일부만 제조 부문에 배부된다. 아니죠. 보조 부문비 총액 중 일부만 아니 전체죠. 전체에 배부가 돼요. 보조 부문비는 X에 5만원이고 Y에 10만원이라면 전부 다 주조 부문에 다 배부가 돼요. 주 부문에 다 배부가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얘기예요. 4번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문과 용역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거는 용역관계를 완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 간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는 단계배분법은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한다 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부문 Y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단계배분법 사용하고 있어요. 단계배분법은 무조건 배분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A 부문을 먼저 배분할 것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순서를 보셔야 돼요. A는 B야,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 이렇게 배분되고요. B는 A, 그 다음에 A는 배분 안 되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이거 순서 꼭 아셔야 돼요. A는 B, X, Y, 그 다음에 B는 X, Y만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A의 부문은 30만원이에요. A는 30만원. 그래서 B는 얼마냐면은 A 부문 보셔야 돼요. 40, 20, 40, 40%, 20%, 40%. 총 100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2만원, 6만원, 12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30만원이 돼야 돼요. 그래 정확하게 배분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돼 있죠. 40만원에서 A에서 배분받은 금액 있죠. 요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12만원 해서 52만원. 이거 빠지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12만원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52만원으로 배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X에는 30%, 그 다음에 Y에는 50%만큼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80%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Y에 배분되는 보조부문비의 제조간접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라고 되어 있어요. Y 부문의 제조간접비 총액이에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40, 20, 40이니까 Y에 배분되는 금액이 아까 얼마였죠? 그렇죠. 18만원이었죠. 18만원이고 B에 배분되는 금액은 40만원에서 A에 배분된 12만원만큼 더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52만원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X와 Y가 이렇게 있으면은 52만원에서 30%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총 80% 중에 30%만큼 배분해주고요. 그 다음 Y는 총 X와 Y와 합친 80% 부문 중에 50%만큼 배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195,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면은 32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80%만 하냐고 혹시 물어볼 수도 있죠. 왜냐면은 B 부문에서는 A 부문이 B 부문에서 먼저 배분하고 B는 A에 대한 부분을 배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B 부문에 대한 20%는 사실상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계배분법 이거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Y에 해당하는 제조간접비 총액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은 325,000원에서 18만원만큼 더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505,000원이 됩니다. 왜지? 잘못했구나. 12만원이지. 43,500원이네. 자, 컷!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 정정할 게 하나 있어요. 예, 정정. 아까 그 밑에 자막에 적혔지만 예, 정정할 부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Y에 제가 18만원이 아니고 12만원 했어야 됐는데 예, 18만원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18만원 잘못했으니까 12만원이고요. 그래서 12만원에서 325,000원만큼 더해주면은 Y에 해당하는 제조간접비 총액은 얼마냐면은 44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배분법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은 배분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배분 순서. 그래서 배분 순서는 A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B에 배분하고, 그 다음에 X에 배분해주고, Y에 배분해주고, B 같은 경우에는 A에는 배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배분받은 부분에서는 배분할 수 없다. 이 부분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X와 Y만 배분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B에서 A에 배분받은 금액 있죠. A에 배분받은 금액도 포함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보조무문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상호배분법은 단계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이 높게 계산하는 배분 방법이다. 1번부터 틀렸죠.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2번.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 중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은 상호배분법이다. 이 많은 얘기죠. 정확성이 가장 높아요. 상호배분법은. 그때 장단점 얘기했었죠. 그럼 3번.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 중 배분 순위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은 단계배분법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단계배분법은 배분 순서를 먼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죠. 원가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4번.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 중에 직접 배분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배분 순서도 고려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조 부문 자체를 배분을 아예 안 하니까 당연히 배분 순서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배분을 하면은 이제 각 부문별로 이렇게 배분되잖아요. 각 부문별로 배분가 돼요. 자, 그러면은 각 부문별로 배분이 되는데, 그러면은 단계 배분법 했을 때 단계 배분법으로 했을 때의 배분과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으로 했을 때의 배분은 부문별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문별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배분하는 방법의 절차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문별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순이익으로 따진다? 여러분,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을 해요.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하고.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요? 부문별로 작성하나요? 아니죠. 전체 금액을 작성을 하죠. 전체 금액을 작성을 해요. 부문별로 누가 작성해요? 전체 부문별로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이 부문, 요 부문, 요 부문 다 합쳐가지고 어차피 배분받아도 제조간접비 배분하는 금액은 제조간접 배분하는 금액은 5번 문제 보면은 8만원, 6만원 배분하는 금액은 단계배분법 해도 금액 똑같고 상호배분법 해도 금액이 똑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순이익이 변동이 돼요? 변동이 되냐 이거예요. 순이익이 변동이 되냐 그거예요. 아니요, 전혀 안 돼요.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 이 8만원과 6만원이 직접배분법을 해도 상호배분법 해도 제조 부문에서는 금액이 다르겠지만 제조원가 명세서는 결국 총액을 작성하거든요. 순이익이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호배분법하고 단계배분법 그 다음에 뭐 직접배분법으로 해도 부문별로는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순이익을 따지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배분되는 금액은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문제 4번에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은 보조 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다. 보조 부문비의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분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분할 경우 수선에서 절삭으로 배분된 제조간접비는 얼만가 입니다. 이 문제에서 첫 번째는 직접 배분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선에서 절삭 가는 부분이에요. 수선에서 절삭으로 갈 때에 대한 제조간접비는 얼마냐 입니다. 그럼 수선에서 절삭인데 포장은 안 봐도 되겠죠. 그러면 포장은 굳이 안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수선에서 절삭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배분된 제조간접비만 보는 거예요. 그럼 수선에 얼마예요? 8만원. 그리고 보조부문 고려 안 합니다. 그래서 수선 포장 부문에 50% 돼 있죠. 이건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수선 부문만 8만원 중에서 조립하고 절삭만 해주시면 돼요. 얼마냐면은 30%, 20%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얼마? 50%죠. 그래서 조립은 50% 중에 30%만큼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절삭은 50% 중에 20%만큼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계산해 볼까요? 자, 8만원에서 조립은 0.3 곱해주고요. 그다음 나누기 0.5입니다. 조립하고 절삭 합쳐서. 자, 50% 중에 만큼 30%만큼 배분되니까 48,000원이 되고요. 48,000원. 그 다음에 8만원에서 절삭의 20%니까 0.2 나누기 두 개 합쳐서 0.5 해주면은 32,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분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배분을. 자, 그렇게 하면은 이 문제에서 수선에서 절삭으로 가는 금액을 찾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면은 수선에서 절삭 가는 이 금액 32,000원이 배분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5번의 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주식회사 세원은 A, B 제조 부문과 XY 보조 부문이 있다. 각 부문의 용역 수수 관계와 제조 간접비 발생 원가가 다음과 같다. 직접 배분법에 의해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다면 B 제조 부문의 총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현재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직접 배분법이에요. 직접 배분법에 의해서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다면 B 제조 부문의 총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배분법에 의해서 제조 간접비를 배분을 해줘야 돼요. 직접 배분법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XY인데 여기는 이제 직접 배분법이니까 요 횟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그래서 B에 해당하는 총 제조 간접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X에 배분되는 금액과 Y에 배분되는 금액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금액은 얼마냐면은 15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Y에 배분되는 금액은 25만원입니다. 25만원. 그래서 이 X의 횟수와 Y에 대한 횟수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X에 대한 횟수는 A는 300회, B는 700회예요. 300회, B는 700회. 합치면은 1000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는 A에 500회, B에 1500회 합치면은 2000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0회 중에서 500만큼 배분해주고 2000 중에서 1500만큼 배분해주고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1000 중에 300, 1000 중에 700만큼 배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배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배분은 15만원에서 곱하기 300 나누기 1000입니다. 얼마냐면은 45,000원. 자, 45,000원 이고요.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곱하기 700 나누기 1000 10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15만원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B는 105,000원. 하면은 62,500원. 그러니까 Y에 대한 25만원 중에서 500만큼 배분해주면은 62,500원. 그 다음에 25만원에서 1,500 나누기 2000이면은 187,5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비제조 부문의 총 제조 간접비를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B에 X에서 B로 넘어간 배분받은 금액 105,000원과 Y에 25만원 중에 B로 배분된 185,000원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92,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이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를 무시한다는 거를 먼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배분하는 방법.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 마세요. 이게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나중에 차이가 엄청 심해져요. 예. 자, 7번입니다. 부문 공통비, 건물의 감가상각비 배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 건물은요, 면적밖에 없어요. 무조건. 인원수, 시간, 노무비, 아무 관계 없어요. 무조건 면적입니다. 건물은 이 감가상각비를 할 때 사람을 인원수를 보고 따지냐? 아니죠. 건물은 움직이지 않은 부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다음 보조 부문의 제조간접비의 배부 방법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과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뭔지 아시겠죠?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은 상호배분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직접배분법밖에 없어요. 직접배분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은 상호배분법, 단순한 방법은 직접배분법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간접비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이거는 개념으로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1번 직접배분법이 가장 간단하다. 맞는 얘기죠. 2번 상호배분법이 가장 복잡하다. 맞는 얘기죠. 3번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서에 따라 원가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즉 왜곡 현상이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예요. 상호배분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요거는 직접배분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상호배분법을 올바르게 하려면요,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속하지 않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계배분법, 직접배분법, 상호배분법, 간접배분법이라고 있는데 간접배분법이라는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연습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찾아서 이제 들고 왔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 꼭 기억하세요. 3장에서는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이 세 가지가 메인이에요. 세 가지가 메인이고요. 이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장단점, 그리고 계산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문제고요. 반드시 이거를 그러니까 그 내용 계산 방법 모른다 하더라도 개념 정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4장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